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철학이 우리 인생에 스며드는 순간. 에릭 와이너 지음, 김하연 옮김. 어크로스 출판사. 장 자크 루소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철학자, 소설가, 작곡가, 에세이 작가, 식물학자였고, 독학자, 도망자, 정치 이론가, 마조이스트였다. 무엇보다 루소는 산책자였다. 그는 자주 걸었고 혼자서 걸었다. 물론 걷기 모임에서처럼 가까운 친구와 걷는 데에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걷기는 개인적인 행위다. 우리는 혼자서 자기 자신을 위해 걷는다. 자유는 걷기의 본질이다.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떠나고 돌아올 자유, 이리저리 거닐 자유, 작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처럼 변덕이 이끄는 대로 이 길 저 길을 따라갈 자유. 루소도 자신의 변덕을 따랐다. 변덕은 루소를 베네치아와 파리, 토리노와 리옹을 포함한 유럽 전역으로 데려갔다. 루소는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않은 최초의 자유인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시 유목민이라고 부른다. 모든 곳이 집이요, 그 어디도 집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걷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디론가 가고 싶다면 반드시 걸어야 했다. 오늘날 보행은 선택이다. 루소는 우리만큼 선택지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있었다. 기차 여행이 발명되기 전이었다. 사륜마차를 제공하는 대규모 서비스망이 유럽 전역에 십자 형태로 깔려 있었다. 하지만 루소는 마차 여행을 극도로 싫어했고 언제든 늘 걸어 다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서 두 발로 여행할 때만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다. 걷기는 루소를 살렸다. 또한 걷기는 루소를 죽이기도 했다. 루소는 툭하면 화를 내는 이자크라는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나 제네바에서 자랐다. 루소의 어머니는 루소를 낳고 얼마 안 지나 사망했다. 이는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 루소를 따라다녔다. 어린 루소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교회 지역을 탐험하곤 했다. 루소는 자서전 고백록에서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늘 친구보다 멀리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 대신 생각해 줄 때를 제외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1728년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루소는 훗날 삶의 방향을 바꿔줄 산책에 나선다. 당시 조각가의 도제로 일하던 16살의 루소는 그 일을 무척 싫어해서 지루하고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단절되었다고 느꼈다. 전형적인 16살의 모습이다. 루소는 도시 밖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졌다. 루소는 전에도 2번이나 통금을 어긴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자신을 고용한 조각가에게 두들겨 맞았다. 루소는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미친 듯이 달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너무 늦었다. 루소는 그날 성문 바깥에서 잠들면서 다시는 제네바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이후 루소는 유목민의 삶을 살며 끊임없이 거의 두 발로 여행했다. 루소는 여러 도시에서 살았지만 도시 사람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아름다움과 로맨스를 떠올리는 도시인 파리에 처음 도착한 루소는 이렇게 말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더럽고 냄새나고 좁은 길, 못생긴 까만 집들, 전반적인 불결함과 가난, 거지, 집마차꾼, 옷 수성공, 허브차 행상, 오래된 모자뿐이다. 게다가 파리에는 성가시고 끝도 없이 멍청한 농담을 떠벌리는 파리인이 있었다. 그렇다. 루소는 도시에 맞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또한 아니었다. 루소는 요즘 말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다. 루소의 탁월한 전기를 쓴 작가 레오 담노시는 루소가 어려운 친구, 실망스러운 애인, 난감한 직원이었다고 말한다. 걷기는 루소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루소는 수줍음이 많았다. 근시가 심했고 마르쿠스처럼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평생 비뇨기 질환 때문에 수시로 화장실에 가야 했던 루소는 사회적 만남을 최대한 피했다. 결국 전립성 비대증 진단을 받았다. 루소는 평생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실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 엉덩이를 까는 루소의 기이한 강박을 막지 못했다. 루소는 스스로 마조이스트라고 인정했고 세게 볼기짝 맞는 것을 즐겼다. 루소는 사상 처음으로 사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나는 고통, 심지어 수치심 안에서 엉덩이를 더 맞고 싶게 하는 관능을 느꼈다. 걷기는 루소의 철학에 딱 맞았다. 루소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창했는데 걷기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쨌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걷기는 자연스러운 행위다. 나는 루소가 아니다. 나는 자연의 아들이 아니며 먼 사촌뻘도 못 된다. 나는 캠핑도 글램핑도 가지 않는다. 내 차에는 차라리 낚시를 할래요 라고 쓰인 범퍼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다. 차라리 사냥을 가고 싶지도 않고 캠핑도 동굴 탐험도 카야킹도 스노클링도 암벽 타기도 새 관찰도 가고 싶지 않다. 난 하이킹 부츠도 없다. 침낭도 없다. 아이젠도 없다. 배낭은 여러 개 있지만 시티 에디션이나 어번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단 매끈한 모델이다. 대자연은 성가시다. 대자연은 나의 핵심에 있는 무능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나는 텐트를 어떻게 펴고 접는지 모르며 텐트와 관련된 그 무엇도 모른다. 나는 별이나 해 같은 천체를 보고 길 찾는 법을 모른다. 나의 무능함은 자연계를 넘어선다. 나는 자동차의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법을 모르고 10대 딸과 대화하는 법도 모른다. 늙어가는 부모의 고통을 달래주는 법, 요가에서 다운독 동작을 하는 법, 머리가 터져버리는 일 없이 내 생각들과 함께 5초 이상 가만히 앉아있는 법을 모른다.
나는 내가 걷는 법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루소를 읽다 보니 내게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되었다. 물론 나는 한 발을 다른 한 발 앞에 둘 수 있고 필요하면 그 동작을 반복할 수도 있지만 그건 두 발을 이용한 이동일 뿐 걷기와는 다르다. 걷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걸음걸이는 지문이나 서명처럼 개개인이 다 다르며 최근 국방부에서는 95%의 정확도로 걸음걸이를 식별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를 개발했다. 모두에겐 자기만의 걷는 스타일이 있다. 나에게도 몇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쇼핑객처럼 전속으로 다름질 쳐 나가거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인도식 뷔페에서 방금 나온 뚱뚱한 코끼리처럼 느릿느릿 걷기도 한다. 행여 내 뒤에서 걷게 된다면 얼른 피하시라. 나는 따르기 쉬운 사람이 아니니까.